최근 LLM과는 별개로 LLMOps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MLOps는 그 전부터 나왔던 용어인데 LLM이 급부상하면서 LLMOps라는 용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MLOps와 LLMOps 뭐가 다를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MLOps에서는 모델이 틀렸다는 것이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확도가 90%에서 80%로 떨어지면 재학습합니다. 명확하죠? 근데 LLM은 다릅니다. 같은 질문에 매번 다른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틀릴 때 숫자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자신있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씁니다. 그래서 LLMOps라는 이름이 따로 붙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MLOps와 LLMOps의 큰 그림을 봤습니다. 여기서는 한 단계 더 깊이 두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네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MLOps는 모델을 안정시키는 것, LLMOps는 모델의 행동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같은 입력에 같은 답이 나오지 않는 비결정성, 자신감 있게 틀리는 환각, 이 두 가지가 LLMOps의 핵심 특징입니다. 둘째, LLMOps에만 있는 신규 운영 영역이 6개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버전 관리, 레그 파이프라인 관리, 환각 모니터링, 가드레일스, 토큰 비용 관리,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이 모두 MLOps에는 없던 새 개념들이라 별도의 도구와 프로세스가 따로 필요합니다. 셋째, MLOps의 기존 개념도 LLMOps에서는 형태가 바뀝니다. 피처 스토어는 벡터 DB와 임베딩 파이프라인으로, 모델 레지스트리는 프롬프트 레지스트리로, 학습 파이프라인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재학습이 거의 사라지고 그 자리에 레그 인덱스 업데이트가 들어옵니다. 모델을 다시 학습한다에서 모델이 참고하는 자료를 바꾼다로 운영 사이클이 뒤바뀐 셈이죠. 그리고 기존의 MLOps에서 실험을 추적하던 것은 대화 단위의 트레이스, 토큰 단위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넷째, 파이프라인도 다릅니다. MLOps에서는 데이터, 학습, 배포, 재학습 트리거의 닫힌 루프, LLMOps에서는 데이터, 레그, 그리고 프롬프트 설계, 배포, 프롬프트 수정의 흐름입니다. 같은 자리에 다른 해결책이 놓인 거죠. MLOps와 LLMOps의 핵심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문제에서는 MLOps는 모델을 안정시키기, LLMOps에서는 모델의 행동을 안정시키기가 핵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MLOps에서는 숫자, 정확도가 나빠지는 것으로 이 모델이 실패했다를 측정할 수 있고요. LLMOps에서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환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성능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MLOps는 데이터, 코드, 모델을 관리하고요. LLMOps에서는 프롬프트, 레그, 비용, 특히 호출 단위로 측정해야 합니다. MLOps는 accuracy, recall, F1 같은 정량적인 지표들이 있는데 물론 LLM도 평가 지표들이 다양하지만 모델의 특성과 도메인에 따라 어떤 지표가 정확한지, 적합한지가 너무 달라집니다. 정량 지표 하나만으로는 답의 품질을 다 잡아내기 어려운 게 LLM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LLM as judge가 탄생을 한 건데요. 사람 평가와 같이 정성 평가를 하는 이유죠. 그렇다고 해서 LLMOps가 MLOps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MLOps라는 기존 토대 위에 새로운 한 층을 더 얻는 거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모델 배포, 모니터링, CI/CD 같은 ML 운영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LLM만의 특수한 문제, 비결정성, 환각, 프롬프트 드리프트, 토큰 비용 등을 다루는 새로운 도구와 그 절차가 그 위에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 세 레이어가 어떤 것들로 채워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프롬프트 설계와 버전 관리. MLOps에서는 코드가 모델의 행동을 결정했지만 LLM에서는 프롬프트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한 줄만 바꿔도 답변의 톤과 정확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프롬프트 자체를 코드처럼 버전 관리하고 테스트하고 때로는 롤백해야 됩니다. 둘째, 레그. 학습 시점에 없던 최신 데이터나 사내 지식을 외부에서 검색해서 답변에 끌어다 붙이는 메커니즘입니다. 모델에 직접 학습시키지 않아도 새 정보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법이에요. 파인 튜닝. 모델의 행동 패턴 자체를 도메인 데이터로 직접 박는 방법입니다. 톤이나 형식 같은 프롬프트만으로는 안정적으로 못 잡히는 부분을
가중치 안에 바로 새겨넣는 단계죠. 넷째, 랭퓨즈. 랭퓨즈 같은 LLM 관찰성 도구는 LLM 호출의 한 건 한 건의 트레이스와 토큰 비용, 환갑 발생 패턴을 자동으로 기록해서 왜 이 답변이 이상했는지, 어디서 비용이 새는지를 사후에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비결정적인 시스템에서는 이런 관찰성이 거의 필수예요. 다섯 번째, 양자화. 수십 기가바이트짜리의 큰 모델을 가벼운 환경에서도 돌릴 수 있게 압축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 누구나 브라우저에서 한 번의 클릭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를 공개하는 단계입니다. 기술적인 의미만큼이나 내 팀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라는 운영적 의미가 큽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강이었습니다. 첫 시간이라 본격적인 기술 이야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했고요. MLOps와 LLMOps가 어떻게 다른지, 왜 LLMOps에 별도 레이어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세 레이어가 저희가 앞으로 다룰 5가지 주제로 어떻게 채워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LLM 내부로 들어갑니다. AI는 결국 함수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서 웨이트, 바이어스, 신경방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